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시장에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지에 대해서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우리 시장 오늘 금요일인 만큼 주말을 앞두고 있죠. 이거래일간 시장이 쉬기 때문에 관망의 장세는 더 짙어만 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양시장 하락 출발한 뒤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518선까지 밀린 가운데 0.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대형주가 조금 더 깊게 밀립니다. 200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의 낙폭을 만회해주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현재 구간 0.3%가량 하락하면서 900선 살짝 하회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마음이 하루 만에 변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만 홀로 담아내고 있는 형국인데요. 외국인 1,6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2,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오히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 물량이 지금 출회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인만 매수합니다. 1,300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시장의 하단을 지지해주기 위해 힘써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코스닥에도 집계가 됩니다. 업종을 보면요. IT와 반도체 업종을 집중적으로 던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데 그치자 실망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마는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입니다.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 종목군들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를 본격적으로 방류하기 시작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산물에 대해 전격 수입을 중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에서 육가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기업이죠. 중국에서 일본 화장품에 대한 보이콧 소식이 들려오면서 역시나 반사이익이 기대됩니다. 중국도 일본 화장품에 대해 보이콧을 하는 등 이렇게 일본을 향한 반일 감정이 점점 격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애국 테마주인 모나미 역시나 21%대 상승 보이고 있고요. 육계 관련주 마니커 그리고 소금 관련주 인산가까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케어점 같은 경우 현재 구간 하락으로 전환했지만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개별 이슈를 갖고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장초의 상승분은 다소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령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 개발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임상시험과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주가가 강력한 상승력을 동반하는 만큼 꾸준하게 후속 기사를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데브시스터즈인데요. 신작인 브릭시티가 한국 앱스토어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고요. 미국에서 7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강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3만 원 선을 하회하는 움직임까지도 연출이 됐다가 4만 원 선 이탈을 한 뒤에 다시금 빠르게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46,400원까지 터치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6%대 견조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은 개별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들썩이고 있고요. 특정 테마로 소급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장세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지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리그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 지속적으로 이번 주 내내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파월의 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이렇게 그냥 마무리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만약에 우려했었던 그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더 빠르게 환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수가 지금 2,500선 밑에서 좀 강하게 하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상황이 나오면 좀 강력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반도체나 2차전지 좀 주도주들이 일단 견조합니다. 주가가 이전처럼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력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너질 이유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정말 우리가 노출된 알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뭔가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좀 강력하게 하방이 나오면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우려가 너무 좀 깊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고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럼 리그 핫 이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장 움직이고 있는 이슈, 뜨거운 이슈 함께 알아볼 텐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일본이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면서 먹거리 안전 우려에 따른 식품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대체 식품 역할이 부각된 데다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K푸드 인기도 덩달아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증권가는 하반기에도 식품주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식품 관련 기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식품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시세 연속성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오염수 방류 있고요. 인도 네네. 소식도 있고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기후변화 네, 이슈도 있고요. 그럼 어떤 것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네. 시장이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는 이제 오염수 관련된 방류에 대한 이슈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부터 일단 집중해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시장도 오늘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좀 급등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오염수 방류를 하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이런 수입이 좀 금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닭고기라든지 아니면 돈육,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고요. 아무래도 오염수를 또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어쨌든 이 심리적이라도 이제 피해가 어쨌든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일 감정이 좀 높아지면서 애국주들까지도 사실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좀 이 앞으로의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최근에 시장 자체가 테마적인 형성으로 수급 쏠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이벤트 드라이브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유가 이미 이전에도 소금 테마가 한번 한 4, 5거래일 만에 100% 이상 급등이 나왔었던 전례가 있고 이게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 이제 방류를 할 거고 그때부터 이제 소금을 먼저 사재기를 했었던 그런 이슈였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미 이제 전고점을 일단 돌파를 하지 못하면 사실상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끝날 확률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 근데 대표적으로 인상과 같은 이런 소금 관련된 종목군들도 보시면 지금 차트가 전고점까지 딱 올라왔다가 딱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돌파를 확실하게 해주면서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육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대체육 쪽으로 좀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려했었던 기후변화 생각보다 그래도 요즘에 선물 가격을 보시면 작황이 그렇게까지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좀 원자재 가격은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소비가 얼마나 연결이 되고 거기에 따른 수익성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가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냉철하게 보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굉장히 많이 분출됐다가 지금 시간에서는 좀 많이 눌리고 있거든요. 네. 뭐 마니코 같은 경우도 상한가였다가 지금 12%대까지 좀 눌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종목군들이 뭐 급등락이 안 생길 거냐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이게 연속성 있게 뭐 예를 들면 초돈주체라든지 이런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트리거를 가지고 연쇄적으로 뭐 상한가 연달아 가고 이렇게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슈나 이런 것들이 뭐 좀 이전에 있었던 이슈와 너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뭐 설탕이라든지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설탕 같은 경우도 수출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이제 금지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공급에 따른 이런 가격 인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조금은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가격 인하에 대한 요청들을 라면 쪽에 했잖아요. 네. 밀 가격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격 인하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나오는 게 제품 가격에 이제 딱 반영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점, 국내 부분에서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테마성 부분이 조금은 더 제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이렇게 먹는 것 쪽에서 실질적으로 좀 보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면서 뭐 실적이 좋아지는 쪽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조는 사실상 오염수 방류나 이런 것들도 뭐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만 결과적으로 해외 수출 같은 경우는 해외 문화 속에 들어가고 이게 컬처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식단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기간에 빠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연속성이 나올 것이고 또 새로운 제품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또 K-드라마가 엄청 흥행을 해서 뭐 그 안에서 먹는 게 또 나와는 또 이슈가 되면 또 폭발적인 또 성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음식 쪽에서의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수산물 관련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리고 설탕 관련 기업들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는데 수산물 같은 테마성이 있는 움직임보다는 실적 베이스가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종목들 보고 계신지 한 종목씩 알아볼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삼양식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상반기 때 가장 좋은 수출 맞아요.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불닭볶음면 뭐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다고 네. 합니다. 뭐 삼양식품 하면 불닭볶음면으로 통할 정도로 그거 하나로 지금 주가가 이따만큼까지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22년부터 불닭볶음면 얘기를 드렸는데 뭐 방송에서 다들 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도 불닭볶음면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번에 이런 파급력이 생기는 제품이 생기면 이게 연속성이 엄청나게 길다라는 거죠.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불닭볶음면이 제일 베스트고 네. 이제 합쳐가지고 네. 뭔가 또 만들어서 먹는 그런 기술들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 데이터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국과 중국 쪽인데 이쪽도 인구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음식들이 딱 먹기 시작을 하면 또 생각이 또 많이 나거든요. 중독되죠. 중독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식단에서 빠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들은 워낙 좋은 상황이고요. 또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법인에서 추가적인 이런 수출 기대감들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품목들이 계속 다양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브랜드가 맛이 있으면 이게 연쇄적으로 좀 퍼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갭 상승으로 마감을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오일선을 타면서 우상향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실적에 대한 베이스 기대감들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것도 시장에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 이 갭을 메우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삼양식품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가장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갖고 지금 실적으로 증명을 해낸 기업이죠.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리온입니다. 사실 오리온 같은 경우도 뭐 좀 나쁘지 않았는데 네.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쪽도 지금 이제 생산 캐파를 상당히 좀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앞으로의 생산량 증가가 결국엔 수요단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많이 눌려 있어서 좀 기대가 되고요. 뭐 껌 같은 건과라고 하더라고요. 그 표현을 네. 건과. 건과요? 네, 오. 그게 이제 껌이라든지 뭐 이렇게 씹는 거 약간 이런 쪽인데 그쪽이 상당히 좀 좋아지게 되면서 매출도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 부분이나 뭐 이제 러시아 부분에서의 좀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다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타 지역에서의 좀 흐름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눌림목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뭐 소폭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좀 견조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PR 같은 경우도 10배 수준인데 이게 사실 피어 그룹주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될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좀 슈퍼 매물대 상단 라인까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쯤에서 다시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짧게 본다면 이전 전고점 라인 부분들 그리고 그 이상도 사실은 좀 노려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눌림목 매수와 이제 돌파 매매를 동시에 좀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오리온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오리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종목이 눌리곤 있는데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롯데 웰푸드입니다. 뭐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 식품과 그쪽이 합병이 돼서 이제 네. 이름이 바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특히나 영업이익 부분이 한 30% 이상 연말로 갔을 때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뭐 제과나 빙가 쪽에서의 수익성 개선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게 하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제과와 푸드가 합병을 한 건데 이게 이제 한 10월 달 이후 하반기 좀 끝 무렵부터 굉장히 좀 시너지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눌렸다가 이제야 좀 이전에 좀 저점 라인들을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박스권 매매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상단까지도 천천히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카자흐스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에 좀 부진했었던 사업들도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증권가에서도 목표가가 지금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좀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사업군들의 기대감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눌렸다가 빠르게 좀 회복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돌파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좀 슈퍼 매물에 있어서 빠르게 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상승력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전 매물대 상단 라인인 13만 원 라인대까지는 뭐 충분히 열어놓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주들을 다 둘러보시면 이제 실적이 완벽하게 찍히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52주 신고가를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부 이렇게 좀 눌렸다가 최근에 이제 먹거리 쪽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이 좀 가격적인 부분에 조금 더 편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 핫한 부분을 좀 원하신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삼양식품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눌림목 매수 쪽으로 좀 원한다라고 하면은 뭐 오리온이나 롯데 웰푸드처럼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뭐 단기적인 이벤트로 좀 주가가 빠졌던 이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회복 흐름들이 그렇게 느리진 않거든요. 또 이 종목도 빠질 땐 빠졌지만 빠르게 올라갈 땐 또 빠르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음식료 쪽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내놓아 주셨고요.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하창원 본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 장 특징주 정리하고요.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이제는 상승을 멈출지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정민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정민 소장님과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종목으로는 다시 거래가 재개된 케어젠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액면 분할 이후 오늘이 거래 재개 첫날입니다. 보통주 한 주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5% 가까운 상승부를 보여주다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다시 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케어젠의 대표 건강식품인 프로지스테롤은 이 펩타이드인 이 디글루스테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인도의 인삼 시험에서도 이 해당 성분이 혈당 강화를 낮추는데 효능 입증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미국 FDA로부터도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케어젠이 개발한 혈당 조절 건강 기능식품인 프로지스테롤의 열풍이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업계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급을 계약하고 있는 체결의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단순히 공급 계약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에서도 본격적으로 판매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케어젠이 올해 연매출로 1,500억 원을 제시를 했는데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한국산 건강기능식품 사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사례는 없지만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 상반기 매출 증가 추이를 볼 때 하반기에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전망치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포인트는 어떠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케어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케어젠에 대해서 소장님은 고를 외치실까요? 스탑을 외치실까요? 네, 스탑입니다. 네, 오늘도 첫 종목 스탑이 나왔습니다. 한번 스탑 이유 들어볼까요? 네, 사실상 이 케어젠에 대해서 이슈를 살펴보니까 뭐 굉장히 좀 이름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인데 사실상 뭐 프로지스테롤 뭐 제품에 대해서 뭐 주 원료인 디글루테스테롤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렵네요. 네. 혈당 조절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진행한 임상 시험에 대해서 결과물을 좀 공개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와줬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은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의약품 대체제로 좀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만큼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유통 마진을 제외하고 순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남는 사업 구조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포커스가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그 혈당 조절 기능은 중요하긴 하지만은 과연 그 건강식품을 먹었을 때 이게 혈당 조절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 9일에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해서도 뭐 이스라엘 보건부 임상 일상에 대해서 결과 공시를 했는데 사실상 국내 임상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든 인도든 간에 거기에 임상을 통해서 한다는 네. 거는 그쪽 시장만 좀 진출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뭐 투심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뭐 좋은 이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국내에서 먼저 좀 상용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슈는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상에 대한 그 시험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은 있지만은 좀 다소 아쉽다. 그리고 최근에 그 오늘부터 또 그 액면 분할 후에 거래 재개가 됐는데 이게 5대 1이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켰지만은 오히려 액면 분할을 했을 경우에 주가의 조정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더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당분간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좀 다소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와주면서 일부 좀 보합권으로 흘러간다는 시점을 포착을 했을 때는 36,600원대 그때만 좀 잘 지켜주면서 보합권으로 흘러간다면은 그때 좀 다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34,600원 아래때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3만 원까지도 아래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결국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분간 안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케어젠에 대해서 스탑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액면 분할로 인한 부담감, 당분간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대상홀딩스입니다. 이 소금 풍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최근 며칠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지난 24일에 일본이 결국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면서 관련주들의 폭등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도 일주일을 기준으로 10%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어쨌든 시민들의 공포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금에 대한 사재기가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는 신한 천일염의 주식 90%를 보유하고 소금 소비에 대한 불안감을 바로 수혜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될 텐데요. 천일염의 경우 현재 가격이 2달 사이에 40% 넘게 올랐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소금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일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에서는 결국 천일염과 관련해서 이력제 의무화를 추진을 했는데요. 신한 천일염이 세계 최초로 천일염 이력제 시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국산 천일염의 명품화,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다라는 업계의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떠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소금 관련주 대상홀딩스입니다. 과연 고를 외쳐주실지 한번 기대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굽니까 스탑입니까? 네, 20종목 만에 드디어 이제 고를 외칩니다. 네. 아, 벌써 20종목이나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와, 네, 드디어 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어떠한 투자 포인트로 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실상 이 대상홀딩스는 그 대상그룹의 순수 지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대상 라이프에 대해서도 자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장류와 관련된 기업이기도 맞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이게 소금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가 제일 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때문에 오늘장 상승을 했지만은 위골이 좀 많이 남겨줬거든요. 그만큼 아마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포인트가 있다면은 지난 6월에 그 정부 세계 최초 염전 이력제 의무화 추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추진이 확실하게 됐는지는 그 부분에서 그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천일염에 대한 우려가 계속 좀 커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이슈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얘기요? 참치캔 통조림을 2년치를 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만큼 굉장히 좀 매스컴을 많이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후쿠시마 관련된 오염수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을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경우 이 기업의 경우에는 내달부터 올해 그 정부에서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천일염 방사능 검사 대상을 그 염전 150개소까지 확대를 하면서 천일염 이력제 의무화를 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 동사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천일염에 대해서 그 신한 천일염에 대해서 세계 최초 그 천일염 이력제를 시행할 가능성 때문에 이전에 좀 부각을 받았었고요. 동사가 지분을 한 90%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따른 이슈가 같이 부각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들은 당연히 나오는 이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인도 쪽에서도 설탕 관련된 그 수출 금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도 네. 좀 같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 구간에서 지금 매수가 가능한 시점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소재 사업 중에는 과당, 물엿, 포도당 등의 감미부여 당류 가능성을 추가한 올리고당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올해 그 10월에 만약에 인도가 설탕 수출 금지 가능성이 좀 나와주면은 결국은 이 대상홀딩스는 설탕의 대체제로서도 같이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상황들이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설탕 그 수출 금지가 일어나면은 결국 슈가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또 발생이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세계 그 곡물 식량 가격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제 육계 관련된 기업들이 또 상승을 했던 것이고 네. 그 여파로 또 사료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설탕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또 상승할 수 있다 보니까 대상홀딩스는 결국은 지금 소금도 있지만은 설탕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매수 포인트로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고가 나왔습니다. 대상홀딩스고요. 소금과 설탕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투자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원익 P&E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오늘 유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원익 P&E 같은 경우는 34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유럽 쪽의 주문 증가로 인해서 원재료를 사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원익 P&E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불량 여부를 판독하는 포메이션 장비, 그리고 2차 전지의 성능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사이클러 장비 분야에서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죠. 유럽 측에서는 포메이션이나 사이클러 검사 장비 관련해서 초기부터 이미 제조사에 공급을 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수주가 늘고 있다라는 게 업계 이야기인데요. 전기차 화재 문제로 인해서 배터리 품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배터리 장비 수율 문제가 발생하자 원익 P&E로 많은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포메이션 및 사이클러 장비를 통한 추가 수주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원익 P&E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의 매출 5천억 원, 그리고 오는 25년까지는 수주 잔고를 1조 원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치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 종목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치가 과연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익 P&E인데요. 원익 P&E는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곰니까 스탑입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스탑입니다. 아, 네, 스탑이군요. 네,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사실상 2차전지 후공정 그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이슈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전혀 다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최근에 그 초전도체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죠.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시점을 좀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지역 수요 대응을 위해서 운영 자금을 좀 마련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상증자가 좀 발표가 됐는데 34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면은 그렇게 뭐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만큼 이 적은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뭐 다른 자금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정적인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큰 규모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좀 해석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뭐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유상증자 가격을 좀 따져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 신주에 대해서 500만 주 정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 발표가 되었는데 주당 한 6,860원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약일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이고 신주는 11월 21일 상장할 예정인데 이게 사실상 지금 6,860원대 이제 발행될 예정이면 지금 주가보다는 지금 주가보다는 다소 좀 낮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까지 좀 내려왔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6월에 그 글로벌 배터리사인 엠비전 AESC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 조립 장비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동사가 제조한 전원 공급 장치가 초전도체 시험 분야에 사용되었다고 좀 알려지면서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로 좀 부각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해서도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에 대해서 변동성이든 상승폭은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좀 건강하게 나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7월부터 주가의 흐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7월부터 뭐 어느 정도의 조정폭을 봤다가 8월부터 이제 굉장히 좀 등락폭이 심한데 사실상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멀미가 날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흐름들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차트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초전도체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지 이 기업의 본 사업이 2차 전지 때문에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고 좀 생각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 이슈가 나온 것은 11월 21일 때 상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났다가 그때 만약에 주가가 6,800원대 부근대 있다 한다면 그때 매수를 좀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조정이 좀 더 나와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P&E 알아봤고 현재가 8,450원이고요. 신주 가격인 6,860원까지 조정을 받으면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주기 위해 전문가님들이 이 시간마다 한 종목씩의 공략주를 말씀을 해드리죠. 반종민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신성 델타테크 420%의 수익률 달성했고요. 랩지노믹스도 47%, 하이로닉도 고점 기준 44%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신의 칭호를 지금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도 종목들의 상승력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종목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중간 점검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그냥 랩지노믹스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랩지노믹스는 2주 전에 네. 어떻게 보면 반매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모멘텀이 있는 것은 클리아랩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인수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면은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성장성이 매우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들의 경우에는 뭐 추가 조정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계속 좀 홀딩 전략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제 뭐 다시 6,000원 이상 상승한다면은 그때는 좀 전략 매도를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47%의 수익률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지금 또 투자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궁금한 게 사실 420%의 수익률을 안겨준 네,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소장님께 신의 칭호를 안겨준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예, 사실 이게 신성 네. 델타테크가 제가 이제 뭐 매도 관련된 의견을 못 내놨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제는 좀 마무리해서 이제 좀 집에 보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와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비중 70%는 좀 매도를 취하고 나머지 30%는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6만 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6만 원 이상 올라오면 그때 좀 전량 매도를 좀 취해 보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4만 한 8천 원 아래때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전량 그냥 수익 챙겨가시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요. 와, 정말 저희가 좋은 타이밍에 언급을 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또 살펴볼 종목이 있습니까? 어떤 종목 볼까요? 네, 하이로닉이고요. 하이로닉이요. 네. 이게 7월 28일 날 제가 좀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 미용기기 수요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충분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좀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지금까지 보신다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매집 주체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우상향 추세가 계속 좀 유지가 되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 1차 목표가를 봤을 때 13,000원에서 14,000원 부근 때는 13,000원에서 13,500원 때는 그때는 좀 비중을 반 정도 좀 줄이시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더 많이 올라간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분위기상 자율 매도를 통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44%의 수익률을 안겨준 종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 조금 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저희가 어떠한 종목 볼까요? 너무 수익률을 준 종목이 많아서 볼 종목도 있을까요? 예, 그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현대공업인데요. 네. 이 현대공업의 경우에는 좀 지금 일시적으로 그 다음 거래일 때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약간 이 기업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좀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에 의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북미 공장 양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은 결국 매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도 계속 좀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공업의 경우에는 동사가 그 미국의 그 엠프리우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엠프리우스라는 기업이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지분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될 경우에 추가 상승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외에도 뭐 전기차 충전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홀딩하는 전략을 취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8월 18일 날 언급 드린 다음에 그 바로 다음 날이었죠. 21일 날 지금 저에게 수익률을 안겨준 종목이고 효자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알테라 같은 경우에도 8%가 넘는 수익률 안겨줬고 나이백도 6%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주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익률 5% 이상 두 자릿대의 상승률도 안겨줬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장님의 종목이 더 기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좀 무거운 종목 가져왔고요. 네. 두산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 두산의 경우에는 그 두산그룹 계열사의 지주회사이고요. 네. 사실상 이제 종속회사로서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또한 두산 바켓, 오리콤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 영업이익이 5,120억 원,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39%가 증가를 했고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바켓 등의 주요 계열사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같이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의 핵심 소재인 하이엔드 동박적 층판에 대해서도 좀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력이 부각이 됐고 이게 지금 다음 달 이후부터 이제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슈가 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차 분야 소재인 PFC가 있는데 이게 일본, 유럽, 북미 등에서도 5천억 원 규모의 그 누적 수주액을 달성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매출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좀 계속 기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외에도 제일 중요한 이슈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IPO를 본격화를 했고 예상 시총은 1조 7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공목 예정가가 21,000원에서 26,000원 뭐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10월 초에 상장 마무리 가능성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 주주의 이제 두산의 경우에도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 예수 기간을 좀 설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두산을 그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갈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2021년 이후에는 세계 시장에서 이 동사가 중국을 제외하고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40여 개국 그리고 100개 이상의 그 판매 채널을 통해서 전체 매출 중에 총 6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되는 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난해 5월 그러니까 2022년 5월에는 미국 텍사스주의 그 판매 법인을 설립하는 등을 통해서도 해외 법인 확대를 통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은 굉장히 좀 큰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주회사인 두산을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하기는 하지만은 기존에 이전에 SK 바이오팜 상장 당시 때 그 SK 지주사가 상장 전에 한 3개월 동안 주가가 한 100%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그 당시 때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됐지만 지금은 10월 초에 상장을 좀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달 기간 시즌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지금 현재 그 매수 구간을 취했을 때는 목표가를 한 16만 5천 원 정도를 좀 지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크게 16만 5천 원으로 지정을 했고 네. 손절가는 일단 8만 2천 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굉장히 네. 그만큼 그 폭이 넓죠. 폭이 넓은 만큼 차근차근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통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매도 시점을 좀 언제로 예측을 해보면 좋겠냐라는 좀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한다라는 날짜가 발표되고 상장을 하는 날짜가 발표가 되고 그 발표가 되는 일자에 따라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 그 전 거래일에 이 두산 지주사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 일자가 나오면 그 상장 일자 전날에
네네. 네, 매도를 하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두산이었고요. 굉장히 목표가랑 손절가를 러프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밴드 자체가 목표가가 16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가 8만 2천 원입니다. 가격 밴드 잘 기억하셨다가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략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이제 한 3분 정도가 지나면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 이번 주 시장도 좀 지지부진한 감이 있어서 다음 주는 또 어떻게 갈지, 마감장은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연설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잭슨 홀 미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종료되기 직전까지는 그렇게 수급 흐름이 좋은 흐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결국은 잭슨 홀 미팅에 따라 굉장히 좀 앞으로의 그 증시 흐름들이 좀 전망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사실상 제 지금 그 기존에 한 4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계속 좀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지금 계속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테마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초전도체에서 맥신으로 넘어갔다가 갑자기 CCTV로 넘어가서 양자 물리학, 양자 컴퓨터에 네.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또 후쿠시마로 넘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또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또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테마적인 흐름들이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된다 하면은 아무리 좋은 섹터가 한 번 정도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차익 실현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 전거래일은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그 네이버 하이퍼클러바 X가 부각되면서 그 AI나 로봇, 그리고 반도체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지만은 금일은 또 완전히 좀 크게 조정을 네, 받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인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좀 약간 타이밍을 좀 기다리셨다가 이러한 섹터들이 상승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는지를 좀 체크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좀 눌렸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시고요. 기존의 보유 종목이 만약에 테마로서 부각이 돼서 상승을 한다면은 그때는 이때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하셔서 계속 순환매적인 흐름들을 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금 확보를 계속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현금 확보가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테마의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테마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도의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고 시장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반종민 소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장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